자, 오늘 수학 특급, 특급 비법이죠. 특급 비법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조해요. 초조하는데, 이 초조할수록 사실은 현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끝까지 자기 등급 모르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까지, 선생님 제가 국어는 1등급일지 4등급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꼭 있는데.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수학은 많진 않더라고요. 수학은 보면, 점수가, 항상 빠지는데 왜 빠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비교적 점수대별로, 마무리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적대별로? 이제 선생님께 네. 이제 성적대별로 우리가 이제 다 드러내놓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수포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 가장 가까운, 6등급, 이하. 7, 8, 9는 뭐냐, 다 포함해서. 6등급도 포함이죠. 6등급 이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한 마무리 학습 전략. 이 친구들 끝까지 안 놓치고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네. 지금 점수대가 정말 정확히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TV를 보시면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아마 제가 이 점수를 얘기하면 이게 같이 아이를 한번 쳐다보면서 너 네네네. 그동안 등급으로는 들었는데 점수는 못 들어보셨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최근 5번의 시험 점수, 그러니까 평가원의 시험 문제가 네. 6월, 9월, 11월이죠. 작년 6월, 9월, 11월, 그 다음에 5월에 6월, 9월에서 총 5개가 있는데 일단 가형부터 보면요. 가형은 네. 작년 6월이 41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45점. 네. 그리고 수능에서는 49점. 6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6등급입니다. 네네네. 4점씩 등차 수열이에요. 네. 그리고 올해는 33점이고 네. 40점입니다. 네. 7점짜리 등차 수열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올해 9월보다는 수능이 조금 더 쉬울 네네. 거란 예정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45, 46, 47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6등급은 반타작이 안 되는 거죠. 가형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네네. 나형은 더 심각하잖아요. 나형은 이거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나형은 지금 가장 가까웠던 요번 9월이 네. 그 18점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는 20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가면 23점, 22점, 19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이 점수 분포가 이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인데 그냥 대충 쉽게 보자면 여긴 20점, 여긴 40점입니다. 그러네. 지금 일단 두 그룹 다 점수 때는 분명히 다르지만 여기서 한 등급이나 두 등급이 올라가려면 20점 정도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점. 네, 네네네. 20점이죠. 그러면은 일단 문과부터 먼저 살펴보면 네. 이 친구들은 2점짜리가 3개가 있고 네. 3점짜리가 분명히 14개가 나오는데 네. 이것만 합쳐도 48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점이랑 3점만 공략을 해도 네. 이미 2, 30점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2점과 3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포지션이 딱 그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네. 이과 학생들은 이미 40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제 이과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그래 너 점수 좀 보자 해서 보면 얘가 2점이랑 3점만 맞은 건 아니에요. 4점을 맞았어요. 네. 항상 늘 아주 평균적으로 아주 균일하게 찍는 문제가 두세 개씩 맞아옵니다. 균일하게.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균일하게 맞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 확률을 깨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도 그럼 결국 네. 2점과 3점을 완벽하게 공략을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48점을 깔고 갈 거고요. 네. 여기에서 좀 나랑 코드가 맞아 들어가는 찍을 수 있는 혹은 맞출 수 있는 4점짜리가 몇 개가 가미가 되면 점수 상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이과든 문과든 결국 이게 몇 점이든지 간에 6등급 요 포지션에서는 2점짜리랑 3등급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집중하면 충분히 문과는 더더욱이나 큰 효과를 보는 거고요. 네. 이과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학생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러네요. 수학의 분포에서 최근에 뭐 수능 결과에서는 상위권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앞섰나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중하위권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안 되는 4점짜리 킬러만 붙잡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네, 오히려 뭐 어차피 킬러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거는 뭐 거의 그분이 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경지까지 갔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점 또 2점 확실하게 야. 단원별로 공략하는 네. 건 그러니까 결국은 6등급 이하의 점수가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2점, 3점짜리 기본 문제만 완벽하게 정복해도 네, 신이 너에게 내린 축복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쓸데없는 문제 네. 풀지 말고 6월, 9월 기출 문제 네, 평가원에서 했던 거 선생님 그러면 아무것도 그걸- 안 했다면 수능 특강 기본 문제만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2점과 3점은 네. 이 수능 특강에 보면은 예제, 유제가 있고 레벨 1, 네네. 1, 2, 3가 있잖아요. 네. 이 레벨 1까지의 이 난이도의 문항과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레벨 1까지에 대한 것만 봐도 근데 이게 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 네. 레벨 1까지 푼다는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6등급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 레벨 1까지 해야 돼 그러면 정말 레벨 1의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사실 얘기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 개념들을 읽고요. 개념들이 네. 반 페이지가 있으니까 개념들을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동안 다른 봐왔던 참고서도 한번 보면서 이런 개념이었지. 예제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지라는 상상을 네. 하다가 예제 문제를 보니 그렇죠. 아 내가 맞았네 내가 틀렸네 그리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네 이런 입장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문제만 푼다면 역시 레벨 1까지라고 해도 이게 되게 의미 없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인드맵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 맞아요. 것 같아요. 먼저 기대한 문제가 나왔느냐, 네. 나의 기대치가 맞냐 아니냐인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맞아요. 얘기할 수 마인드맵에서 궁금한 것과 해결 가능한 것. 네. 여기인데 그냥 네. 풀지 말고 본인이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은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포진돼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중위권인데 사실은 자연계 학생들의 3등급 점수는 또 만만치도 않아요. 80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가형과 나형의 마무리 학습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중간층 3에서 5등급에 가장 많은 친구들. 네, 허리. 어떤 계획을 세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3에서 5등급이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꼭 고사성어 같지만 어삼 시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시중에 어떤 문제집이 나오면서 이게 좀 무슨 문제집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데 저는 그런 문제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삼시사는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아, 예. 수능 특강에 레벨 2, 레벨 3에 충분히 포진돼 있거든요. 이것들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2점짜리 3개, 3점짜리 14개를 이미 확보를 어느 정도 해오고 있는 단계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미 한 45에서 48점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서 쉬운 4점을 확보한다. 쉬운 4점 17문제 중에서 네. 보통 6문제 정도가 상당히 쉽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24점 정도를 추가하게 되죠. 72점 정도를 베이스로 깔 수 있는 연습을 한다. 음. 실제로 뭐 이제 1등급이야 뭐 92점 뭐 이렇게 오지만 네.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데서 이제 72점에서 올라가는 허들이 아주 높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4점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 그 시간들, 그 시간으로 이제 고민하고 이제 고뇌에 차서 어떤 정답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들이 수능에 주어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선 그 시간을 네. 연습할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그걸 공고히 하는 그래서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레벨 2랑 레벨 3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 완성에 네. 아주 그냥 선물 세트로 다 나와 있죠. 수능 완성에.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과랑 문과를 좀 나눠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등급 구분 점수가 많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과 학생들이 2등급이다, 3등급이다, 2등급까지는 아마 이제 이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지만 그렇죠. 3등급부터 이제 조금씩 차이가 많이 차이가 보여지거든요. 이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학생들의 자신감의 문제인 건데 이게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을 푼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3점, 쉬운 4점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미 앞에 거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이 돼 있다고 네, 생각하는 레벨 거죠. 1을 넘기고선 레벨 2, 3로 네네.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풀어본 적도 없는데 레벨 2, 레벨 3를 풀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미 앞에 있는 학습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점수로 얘기할지 등급으로 얘기할지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어떤 등급 포지션으로 볼 때에는 이과나 문과나 사실 크게 다르게 볼 건 아니다. 네. 이과나 문과나 공략해야 되는 문제층은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삼시사. 그러니까 4점짜리 가운데도 쉬운 문항이 있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네요. 네. 가끔 이제 문과 수험생들 가운데는 수학을 1등급도 했다가 3등급까지 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시간 배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고집.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아, 선생님 수학은 30분을 완전하게 해결해야지 뭐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걸 꼭 풀겠다고. 네. 그래서 뭐 6월 이후에 9월 이후에 지금 30분만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무결점이었던 1번부터 29번도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과는 모르겠습니다. 이과는 실제적으로 완성도가 계속
치밀하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취도가 높아지는데 문과 중에는 뭐 선생님 문과에 많을 텐데 1등급하고 3등급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학생들이 이 마지막에 학습 전략도 굉장히 또 어떤 네. 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네. 얘기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상위권이거든요. 네. 저는 상위권은 3개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네. 3개. 네, 3가지 그룹인데 일단 첫 번째 그룹은 네. 늘 1등급이에요. 근데 아, 네. 만점을 원하는 1등급이죠. 소위 우리가 뭐 얘네 의치한 네. 이런 걸 하는 이 친구들은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만의 전략이 있어 왔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골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죠. 만약에 수학의 덕후였다면 성덕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1등급이 나오는 2등급인 학생들. 1등급과 2등급을 넘나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자기가 1등급이라고 착각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2등급이 나온 적이 있으면 2등급이야. 2등급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넌 이미 오염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좋다. 네. 아니, 필요해요. 착각한다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2등급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3등급이 더 많이 나오는 하지만 본인은 2등급이 나온 적이 있으니 난 2등급 대야라고 생각하는 이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중에서 지금 어떤 지도가 필요하고 마무리 전략이 필요한 건 바로 요 2등급과 3등급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는 요 그룹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네. 얘네들은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네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제 2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1등급도 한번 볼만 하거든요.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차이잖아요. 맞아요. 이과는 특히나. 네, 그러면은 결국 자기들은 1등급과 같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일단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해야 될 건 정말 2등급이 1등급이 되는데 한 문제, 두 문제라면 뭐 정확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수능 2개년을 보면요. 네. 가영, 나영 모두 다 2년 모두 다 짜맞춘 듯이 다 92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92점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죽도록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세 문제거든요. 네. 21, 29, 30.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픈 곳만 때리면 결국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들은 1등급 하는 친구들, 만점을 원하는 네, 네. 1등급 애들이 킬러 문항에 집중하고 있을 때 네. 나도 그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착각입니다. 네, 그게 착각인 거죠. 이거 말고 네. 이 중 내가 가장 만만하게 하고 있는 단원. 네, 뭐 네. 이제 뭐 이과나 문과나 모두 공통적으로 미적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쪽이 나한테 강한지 아니면 뭐 확률 통계인지 벡터인지 하나를 정해놓고 하나만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단 한 문제, 그 문제를 맞춰내서 1등급의 턱을 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2등급이 1등급이 돼 완벽한 1등급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네. 똑같이 학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네. 적어도 그러니까 이 포지션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킬러 문항을 풀 때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문제 모음집을 풀거든요. 이제 네. 21, 29, 30만 또 해놓은 또 이게 작업을 네, 네. 또 이렇게 또 사교육 선생님들이 또 공교육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게 딱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풀 때 다 풀 거니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다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다 푸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요. 한 가지 유형을 네. 그대로 한 쭉 밀고 와라. 그 단원을. 네. 그게 명확하다. 네. 그래서 수능 때 다른 거 실수 없이 이것까지 간다면 뭐 하늘이 도와서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치안을 노리는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만점의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1번부터 29번까지 무결점 상태에서 30번 킬러 문항을 푸는 게 맞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이제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네. 고집을 피우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상위권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문과생들이 선생님, 제 학생이 30번 푸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30번을 빼고 그냥 이제 가는 것들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수학 최상위권 신분제를 공고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뭐 너가 만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아주 최상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최종 보스 말고 중간 보스를 모조리다 전멸시켜라. 뭐 그걸 상대해라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그러네. 쏠깃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